우리들의 주식 밥, 그 밥, 곧 쌀은 논의 생산 전진기지입니다. 그 논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메뚜기, 방앗개비, 물땅땅이, 개구리, 미꾸라지, 물장군, 물자라. 그러나 지금 그곳에는 추억의 친구들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할 그들은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리고 더 나아가 유통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에게 멸종 후기를 알려주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추억의 친구들을 찾아 함께 나서 보겠습니다.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아무렇게나 버려진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시골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연못. 사계절이 흐릅니다. 그 속에 이곳은 곤충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주이기도 하지요. 물장군을 찾아서 나서 볼까요? 연못 물풀 속에 물장군이 지금 짝짓기를 서두르고 있군요.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행위라고나 할까요? 물속 곤충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물장군은 그 이름처럼 부적장군으로 통합니다. 알 낳을 자리를 정하고 나면 암컷은 산란에 들어갑니다. 물장군이 낳는 알은 한 번에 약 100여 개. 알을 낳을 때 내는 거품은 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죠. 산란이 끝나면 그때부터 알 관리는 수컷이 책임. 물장군 수컷은 자기 몸으로 알을 덮고 큰 앞발로 위협 자세를 취하면서 천적으로부터 알을 지킵니다. 알이 커지면 서로 붙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을까봐 입으로 부지런히 틈을 벌여주기도 합니다. 물장군이 산란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물장군 알들이 일제히 고개를 내밀고 솔방울처럼 매달려서 부활을 시작합니다.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부화가 시작된 지 45분 만에 모두 물로 떨어진 유충들. 막 태어난 이때가 유충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천적이 공격해 오기 전에 재빨리 보호색으로 갈아입습니다. 물속에 떨어진 지 30분. 물장군 유충은 벌써 사냥에 나섰습니다. 한가로운 버들치가 바로 유충의 목표물. 결국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물장군은 어려도 물장군입니다. 하나로 안 되면 여럿이서
커다란 물고기에 달려드는 집요한 근성. 첫 사냥을 성공리에 마친 물장군 유충도 드디어 당당한 연못 식구가 됐습니다. 장마철이 한창입니다. 연못에 빗방울이 내립니다. 물밑에선 또 하나의 식구가 등장했습니다. 길쭉하게 생긴 이 애벌레는 물방개 유충. 잠자리나 물장군 유충 못지않게 사냥 실력을 자랑하는 물방개 유충. 날카로운 뿔이 예사롭지 않군요. 촉촉이 젖은 땅으로 물방개 애벌레가 기어 오릅니다. 물방개는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 완전 변태곤충입니다. 진옥밭으로 나온 물방개는 직접 흙을 파고 번데기 방을 만들죠. 흙이 없는 인공 연못에서는 물방개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애벌레는 열심히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을 다 만든 애벌레는 몸을 말고 번데기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번데기에서 일주일 만에 몰라보게 변해버린 물방개. 이제 물방개는 물장군과 대적할 만큼 힘센 성충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자마자 연못으로 돌아온 물방개는 신나게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긴 털이 난 뒷다리를 마치 노를 젓듯이 밀면서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물방개는 이미 연못의 물법자. 예민한 후각을 가진 물방개는 먹이가 있는 곳을 냄새를 알아챕니다. 물방개의 잠수 시간은 3-4분 정도입니다. 따로 순간이 없는 물방개는 날개 틈에 저장한 고기를 마시면서 물속에 오래 사냥할 수 있습니다. 덩치 큰 물고기도 날카로운 턱으로 먹어치우고 살아있는 것은 물론 죽은 것까지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에 물속의 청소부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방개는 육해공군 능력을 갖고 있는 곤충입니다. 육아 청소년기에 집을 짓고 스스로 독립해 성장해 나가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물자라가 온통 흔들어 댑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몸체를 흔드는 것은 구의 행동입니다. 물결을 일으켜 짝을 부릅니다. 산란기가 되면 연못은 물자라의 구의 신호로 들썩거립니다.
다른 곤충들이 몸을 일자로 포개어 짝짓기를 한 반면 물자라는 생식기를 비스듬히 맞대 V자형 자세로 짝짓기를 하지요.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생식기에 삽입되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10분 안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교미가 끝나면 물자라 암컷은 수컷의 등에 올라가서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등 가운데부터 차곡차곡 줄을 맞추어 알을 낳는 암컷. 산란관을 내밀고 수정된 알을 수컷의 등에 붙여주는 것은 자신의 눈앞에 후세를 만들고 싶어 하는 물자라의 독특한 번식 방법이죠. 번식은 곤충들에게 절대절명의 과제. 이제부터 알은 전적으로 수컷의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짝짓기를 위해 수컷의 구애가 계속됩니다. 물자라 수컷은 최고 130여 개의 알을 등에 지기도 합니다. 유별난 부성애 때문에 별명이 알지개라는 물자라 수컷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새끼를 지고 다니며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알을 낳으면 암컷은 바로 몸 안에서 가스를 뺍니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2주 동안 수면 생활을 하는 물자라는 알을 노리는 천적에게는 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알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수십여 개의 알을 등에 지고 다니는 수컷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지면 상대방의 알을 공격하거나 알을 떨어뜨리기도 하지요. 알에서 드디어 유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생의 환희이자 투쟁과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물밑에서 생활하던 왕잠자리 유충이 물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마지막 변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물풀이 줄기를 따라서 오르내리기를 3시간. 밤 9시가 되자 우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낸 왕잠자리. 유충은 자정을 전후해서 우하에 들어갑니다. 맨 먼저 머리와 가슴 부분 쪽에 있는 V자형 탈피선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잠자리 일생에 있어서 최절정의 순간. 이 순간을 위해서 왕잠자리는 보통 3, 4년 동안 물속에서 여러 번 껍질을 벗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몸체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물구나무를 서 탈피하는 건 무게중심을 이용한 나름의 지혜입니다. 탈피한 몸을 뒤로 쭉 늘어뜨린 왕잠자리는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굳어진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단숨에 상체를 일으킨 왕잠자리. 꼬리를 빼내는 것으로 탈피를 마무리합니다. 껍질을 벗어났다고 해서 우하가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날개를 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해질녘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우하는 실패할 확률이 70%. 겨우 30%가 성충으로 살아남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날개맥에 혈액을 뿜으면서 펴기 시작하는 왕잠자리. 날개가 클수록 우하 시간은 더 오래 걸리죠. 전력을 다해 탈피하는 동안에는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천적이 눈에 들키지 않을 밤을 택해서 이렇게 우하를 합니다. 곤충에게 날개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날개가 있어야 짝을 찾고 먹이를 구하며 곤충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아침. 밤새 우아한 왕잠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잠자리는 햇살을 받으면서 남은 물기까지 깨끗이 말리고 있습니다. 다 말리면 최고 시속 100km까지 날 수 있는 날개. 첫 비행에 돌입하고 있는 그 순간 드디어 잠자리는 성충이 됩니다. 지상의 사냥꾼으로 새롭게 태어난 왕잠자리는 연못밖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